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디지털 위안화 관련 뉴스부터 비탈릭 부테린과 NFT, 또 마이애미 코인, 암호화폐 타임캡슐까지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China CBDC ECNY a certain step to internationalize the use of renminbi. 중국의 CBDC가 ECNY 사용 국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중국 중앙은행이 요 RMB, 네. 런민비라고 하죠. 이제 중국어로 RMB 사용의 국제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ECNY, ECNY는 차이나 위엔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민은행은 이 CNY가 활성화되면 그 무역, 결제, 그리고 국제 준비금 측면에서 세계 세 번째 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은 세계 다섯 번째 통화입니다. 예, 네. 중국의 위엔화는. 네, 그렇죠. 그래서 IMI 국제통화기구에서는 그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이 CNY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CNY가 국제 통화 시스템을 개혁하는 동시에 인민폐 국제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CNY라는 이 용어는 저희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의 CBDC는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의 공식적인 이름이 ECNY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명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중국의 CBDC 관련 뉴스는 저희가 많이 다뤄왔는데 이번 기사를 특별히 가지고 오신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이제 곧 있으면은 2022년에 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CNY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CNY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지까지 말씀해 주시면요. 이 CNY는 잘 보면 왜 이 CNY가 사용되는지 첫 번째는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전에는 그 국경 간 거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CNY를 사용하면 바로 네. 상호 간의 그 뭐 교환, 그 금액의 교환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이 CNY를 쓴다면 네. 그 돈을 받을 사용처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을 고객으로 둔 사람들도 이 CNY를 받게 되면 중국의 CBDC인 이 CNY가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이 CNY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들의 CBDC까지 이제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세계 통화에 대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기사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CNY를 했을 때 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중국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고, 또 중국을 고객으로 하는 곳에서도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세계 통화적인 위치에서 좀 이 디지털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통화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세계 이제 인류 국가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과 금 쪽에서 이제 탈퇴를 하면서 사우디와 원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달러화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계약 때문에 달러가 네. 국제 통화로서 주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 달러와의 이제 위상에 도전하는 게 중국인데요. 네. 예, 이 CNY를 통해서 그러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디지털 달러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Bitcoin capital of the world, aka Miami, gears up for crypto splash with Miami coin. 마이애미 코인과 함께 암호화 준비를 갖춘 마이애미, 마이애미 코인 관련 기사인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예,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 도시 자체 암호화폐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프랜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이 팍스 TV에 출연을 해서 마이애미 코인은
마이애미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마이애미로의 이주를 장려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이 마이애미 코인이 왜 특별하냐? 이제 시티코인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시티코인은 각 도시들이 자기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서 네. 그 코인을 가지고서 뭐 거래라든지 대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코인이 마이애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지역 화폐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뭐 노원 코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화폐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는 그 국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명확히 드러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화로 많이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화폐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심한데 미국에서는 통화로 받아보기보다는 어떤 디지털 자산 네. 금과 같은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자산을 통해서 다양한 파생 상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상품권의 역할을 하지만 이 플로리다의 이제 마이애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밸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말은 둘 다 지역 화폐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지역 화폐를 쓰고 있지만 사실 뭐 상품을 교환하는 정도 이 정도 화폐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면 이제 마이애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이제 가치 창출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좀 가치를 창출해내고 수익을 내고 이런 개념을 좀 잘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네. 이 마이애미 코인은 그 스택스 코인 플랫폼에서 네. 개발된 코인인데요. 그 스택스라는 토큰을 우리가 이제 POS, 프루프 네. 오브 스테이킹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채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스테이킹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이애미 코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이애미 코인을 채굴을 할 때 이 30%는 마이애미시에 기부가 되고 70%만 그 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애미시의 입장에서는 이 코인이 돌아감에 따라서 마이애미시 자체에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네. 그 수익을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이제 시를 위한 기금으로 네. 좀 사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뭐 자체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이런 것에 이제 다양한 예산으로 사용되지만 이런 마이애미 코인 등 지역 코인을 유치함으로써 네. 새롭게 이제 생기는 돈은 가급적이면은 그 여러 가지 시를 위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그런 좀 가치 제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수아레즈 시장이 어쨌든 마이애미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미 45만 명이 있는 곳이지만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들에게도 채굴도 할 수 있고 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이애미 측에서도 30%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면 굉장히 큰 포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씨가 우리는 암호화폐 중심지, 우리 시를 네.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마이애미 씨가 뭐 마이애미 코인뿐만 아니라 네.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수익을 거둬들이면 어디에 쓸까도 궁금했는데 다행히 좋은 곳에 이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네요. 또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좋을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이거를 그냥 마이애미 코인이 발행됐다라는 거로 그칠 수가 있지만 네. 그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역 화폐로만 인식되던 것들이 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국내에서도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그런 뭐 시나 구나 그런 지역에서도 이 마이애미 코인을 본받아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다양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사까지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Gas prices soar as a stoner cat sell out in 40 minutes. 스토너 캣츠 NFT가 4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더리움 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죠. 네, 너무 귀여운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예, 스토너 캣이라고 네. 예, 그 밀라 쿠니스가 제작한 NFT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시리즈 출시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NFT 토큰 10,000개를 네. 예, 출시를 했는데요. 네. 그 10,000개를 뭐 개당 0.35 이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예, 네. 0.35 이더로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 이제 40분 만에 완판됐다라는 만 기사입니다. 개가요? 네. 10,000개가 이제 100만 원인데 40분 만에 완판됐다는 건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재밌긴 한데 저희가 또 재밌게 봐야 될 점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 애니메이션의 성우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그 미스터 스토너, 미즈 스토너라는 그런 여인의 밑에 이제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있는데 네, 할머니. 그 의학용 마리화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되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예. 그 중에서 비탈릭 부텔린이 네. 한 개의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그 캐싱턴이라는 네. 고양이를 연기를 합니다. 예, 성우로 연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 NFT에서 이 재미있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미 NFT를 구매한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마치 이제 알을 이렇게 까면은 랜덤하게 생성되듯이 네. 고양이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비탈릭 뷰텔린이 연기하는 이제 캐싱턴 고양이가 나오면 네. 좀 대박이다. 그 가치가 또 남다르겠네요. 예, 제가 오픈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예. NFT 거래 오픈시에 사이트요?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은 대략 뭐 1, 2더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있는데 이 비탈릭 뷰텔린이 연기하는 이제 캐싱턴 네. 고양이는 8 2더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네. 최대 뭐 450 2더로 올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팔릴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구매자들은 사용자들은 0.35 이더에 사서 네. 최소 한 1, 2더 정도를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비탈릭 뷰텔린이 연기하는 고양이가 나오면 최고 한 20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이겠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NFT를 구매한 사람만 이걸 토큰처럼 활용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이제 이 NFT를 구매한 사람들만 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지갑을 연결을 하는 게 있고 네. 본인이 NFT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만 그 애니메이션을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 NFT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람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 시즌 패스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현재는 볼 수 없는데 뭐 이후에 뭐 어떻게든 유튜브에 올라오면 네. 그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사용자들만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 NFT가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시즌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NFT를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탈릭 부텔린은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상당히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ICO가 한창일 때도 이 비탈릭 뷰텔린이 ICO에 참여했다 혹은 뭐 어드바이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토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탈릭 뷰텔린의 행보를 유심히 좀 관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좀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핫한 인물의 행보를 주목해 보면서 이 사람이 연기한 애니메이션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짚어볼게요. Russian time capture to facilitate inheritance of crypto asset. 러시아가 암호화폐 상속을 위한 서비스 타임캡슐을 개발 중입니다. 네, 타임캡슐이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개인키나 비밀번호 나뿐이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좀 불안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갖고 계신가 봐요. 저는 뭐 불안하지 않은데 네. 최근에 비트코인을 한 3조 정도 갖고 네. 있다가 죽은 사람
맞아요.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이제 세계 대학 연구원들 네. 보면 이제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주립대나 국립핵연구대학교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에서 네. 같이 요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사망 시에 안전하게 상속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의 지갑 비밀번호나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공동 연구팀이 그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NFT인 디지털 자산이 지금까지는 뭐 큰 가치가 좀 없었는데,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속이나 뭐 재산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암호화 데이터 요거 역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 러시아 최대 은행 중에 하나인 네. 이 스버뱅크의 스버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도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지정된 상속자한테 링크를 통해서 네. 그거를 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는 뭐 디지털 문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서 네. 내가 우리 장롱 어디에 뭐 지갑을 숨겼다, 비밀번호는 뭐다, 혹은 개인 키는 어디에 들어있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지정된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넘긴다는 건지가 궁금했는데 비디오로도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재밌는데 유산을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죠. 네, 넘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수수인이 바로 빼낼 수는 없도록 특정 네. 시간을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5년 후에 뭐 이거를 볼 수 있다거나 네. 뭐 특정 일이 지났을 때 이 상속자들이 뭔가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 이제 비즈니스 뉴스인 그 RBC에 따르면은 네.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의 89%가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자금이 어떻게 될까를 그 걱정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23%만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아마 이 타임캡슐이 개발이 되면 이러한 타임캡슐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그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89%의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은행이 있고 또 그 절차가 잘 되어 있으면 저 같아도 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암호화폐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뭐 농협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커스터디 서비스의 확장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국내 은행들도 발빠르게 비슷한 상품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뭐 커스터디, 수탁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단위로 좀 크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개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실행이 맞습니다. 되면. 그런 데서 오는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개인당 한 2개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면 향후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를 시작으로 또 다른 데서도 이런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